안녕하세요, 건달풀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퇴근하고 뛰러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까지는 거의 폭우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간드러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서 평소 같으면 제가 카메라를 집에서 집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켜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참 나와서 이렇게 사람 없는 길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비가 좀 어지간히 와야 이렇게 뜨다니면은 저 양반 좀 되게 열정적이시네 뭐 요정도 평가가 있을 텐데 뭐 호우주의보 내렸는데 이러고 다니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카메라까지 들고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고 다니면은 이게 뭐 미친놈이지 뭐 열정이고 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쳤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카메라 숨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 켰습니다. 나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헬스장 갈까 지하주차장 갈까 그냥 뛸까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엄청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했네요. 잘 나왔어. 뭐 미치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비 오니까 특히 이렇게 여름같이 비 올 때 여름에 비 오면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나마 습한 거보다는 뭐 지금도 습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뛰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좋으네요. 사람 보이면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동네도 요즘에 뭐 저 같은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시라서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같이 조그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이 훈련하신 분 세 분이 어제 같이 인터뷰를 해놓고서는 아침에 새벽에 다 뛰셨더라고. 왠지 나도 뛰고 싶었는데 그냥 졸려가지고 잤거든요. 진짜 아침에 뛰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 올 줄 알았으면. 근데 숙제를 일찌감치 못 맞춰가지고 저는 이렇게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 길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올려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뛰다 보면 이 길이 괜찮다 뛰기 좋다라는 걸 이렇게 어느 순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뛰게 돼요 그냥. 수요일을 이제 조깅일로 가져가는 이유는 제가 주중 루틴에서 화요일이 평지 그러니까 트랙 인터벌 그리고 목요일이 이제 언덕 훈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이어주는 조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빠르지는 않아요. 지금 얼마야? 5분 50초네 5분 50초 정도. 그러니까 한 데이 페이스에다가 한 1분 30초 정도 더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물론 꼭 이렇게 페이스를 꼭 칼같이 맞춰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조금 더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거리는 대략 한 12, 13 요 정도 하는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또 아마도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언덕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금요일날 약간 회복 조깅,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복 조깅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다시 템포런 이렇게 가져가고 일요일날 롱런
이렇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오늘이 매일 달리기 92일인가? 그렇게 됐는데, 너 뭐, 매일 달리는 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 매일 달린다는 행위,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을 가져가고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일 달리더라도, 진짜 회복을 잘 해주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되죠. 회복 조깅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회복 조깅이라고 하고서 구성을 해놨는데, 만약 그거를 회복 조깅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조깅 혹은 조금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되는 그런 회복을 방해하는 달리기, 이런 조깅이 돼버리면은 일정이 꼴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조심은 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 회복 조깅하는 컨디션이 갑자기 이상하게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막 그날은 좀 질르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은 좋은데 돌아와서 좀 참았다가 포인트 훈련하는 날 쏟아부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을 유념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인터벌 올려 이제 그 팀원들하고 넷이서 돌렸거든요. 500m 짜리 500 플러스 150으로 잡아가지고 돌았는데, 시간은 115초, 400m 기준 92초죠 그렇게 잡고, 회복은 60초에서 65초 사이. 그러니까 회복을 좀 짧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개는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설레발을 엄청 쳤거든요. 야, 10개 가지고 되겠냐고, 12개는 해야지. 그래야 400m 기준 15개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래 설레발을 쳤는데, 결국은 제가 먼저 7개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먼저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 무대 나 죽어 씨 하고서 떨어져 나가면 같이 뛰던 분들도 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9개 10개 채우고 뭐 12개 하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느꼈죠. 역시 지구력 하나는 내가 더럽게 없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스피드는 안 돼도 지구력은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옛날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한국 축구는 뭐라 했지? 체력이 없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올 때는 전혀 아니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이게 그 지구력은 더럽게 없고, 오히려 그 완전 단거리 스피드가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200m 이런 거는 요즘에는 200m 그 인터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러 보면은 2분 때까지도 300m도 2분 50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0m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악으로 힘으로 뛰는 거죠. 힘으로. 제가 그걸 느껴요. 거의 숨 안 쉬고 뛰니까. 그래서 이거 지구력이 약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을 많이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네. 지금 이게 입 털면서 나오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다.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나올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최대한 무리 안 가게 천천히 뛰자,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리고 인터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프로3를 신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갑자기 카본 플라이어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400이 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안 그래도 깔끔하게 빨아놓은 김에 그래 한번 이거 신어보자 하고 갔는데, 이 척화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착지감이.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힐드롭이, 제가 알기로 그거 한 8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제는 이상하게 제로 드롭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멀쩡했었는데 약간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빨리 멈춘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신발 이제 퇴역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태 봐가면서 혹시라도 이게 좀 이 느낌이 오면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출발하기 전에는 다행히 뭐 어떤 큰 느낌이라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약간 아직까지는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맹찜찜하고 오늘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건데, 아유, 아무튼 앞으로 더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간으로 해서 약간 포인트성 훈련이 3번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화, 목, 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조깅인데 아마도 다음 달 정도면은 조금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성의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센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 센 포인트 훈련이었다면은 일주일에 3번을 그게 못 하죠. 그러니까 약간 중강도에서 중에서 강, 그 사이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3번 정도 하는 거고, 물론 강하긴 한데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약간 완전 강한 건 아니겠죠. 거리가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근데 한 8월 가고 하면은 이제 횟수를, 그러니까 포인트 훈련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더 그 거리와 시간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를 한 2번으로 줄여서 좀 더 임팩트 있게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응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연속해서 지금 그 루틴 영상으로 해서 월화수 목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 조회수가 거의 평소 영상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남이 뛰어다니는 거 보는 게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뭐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팁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네 아저씨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입혀놓은 영상이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요일에 뭐 어떻게 뭐 한다더라 이미 그 썸네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는 영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월로 와서 뽑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조회수 안 나온다고 멈추기도 뭐하고 해서, 에이 뭐씨 애들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일요일까지 가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7개는 채워야죠.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요일 올렸으니까 이제 월화수목 올라가겠네요. 물론 뭐 이거 영상 뽑아서 올리는 건 주말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영상이 남겠네요. 금요일은 회복조기, 토요일은 템포런, 일요일은 롱런,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롱런은 7월달 3시간 주 이상을 2번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하나 했어요. 여기에서 이 주로에서 여기로 오락내리락 하면서 36km 채웠습니다. 페이스는 평균적으로 한 5분 30몇 초 정도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한 5km 정도는 페이스를 쫙 올려서 430, 440 이 정도 하다가 이제 끝에 대회 페이스로 해서 이게 쭉 하고 마쳤어요. 이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 LSD라는 게 이게 뭐 한 330? 요 정도 목표로 할 때는 사실 뭐 마지막에 막 올리고 다시고 이런 거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스피드보다는 어떤 완주 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서 LSD를 진행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싱글이나 서브스 이상으로 가면 이 LSD를 하는 목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주를 위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완주 능력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어떤 후반에, 마라톤 후반에 그런 어떤 마라톤 페이스에 적응하는 목적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쭉 어느 정도 속도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브3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한 5분 페이스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마지막 5km 정도는 이제 대회 페이스 이제 이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끝내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고 뭐 이구동성 이미 서브3 하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채우는 그런 LSD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초반에 한번 20km, 25km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5km는 반드시 대회 페이스로 끌어올려서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LSD는 롱슬로우 디스턴스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질러대나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저기 위급, 그러니까 서브3급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분들은 그 일반적인 LSD 그런 방식으로 뛰면은 훈련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휴, 비 오니까 금방 어두워지네. 제가 여기 순환 코스를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저쪽 밑에서 이렇게 이제 저기로 돌아가지고 내려가는 게 정확히 한 6.12km 정도? 6.2?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전에 6.2 정도 되는데 오르막 3km, 내리막 3km 정도가 되겠죠? 경사도는 1.5에서 2% 정도 딱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5번 하면은 30km인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장거리 훈련할 때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양저쪽 내려가면서 이미 한 4회전 정도 하면서 그걸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거리 훈련을 이 코스에서 여러 번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도 그 남산의 북측 순환로에서 그 어필 훈련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구간이 한 6.6km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고저도를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한 3km 정도를 계속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3km 정도를 계속 내려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km를 단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할 때 어필 구간에서 이제 템포 있게 쫙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호흡을 골라주고 회복해주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훈련 효과를 잘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장마가 끝났네 뭐였네 이런 말 또 하니까 그냥 그새 또 이거 다 들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또 이게 사라졌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지. 이번 주 계속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내일은 언덕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브3라는 게 진짜 그냥 만만하게 볼 그런 기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더욱.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서브3 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저 같은 그런 약골들은 서브3를 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이게 또 싱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서 실제로 또 그 싱글 문턱에서 결국은 서브3 벽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그 벽을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못 넘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어쩌면 더 높다라고 그럼 이미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 그건 아니잖아요. 할 때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운동 강도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야 건달포지 이렇게 쎄빠지게 뛰는 거 보면 일주일 내내 막 엄청 뛰고 저러는데 저렇게까지 하면은 서브스리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엄청 높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서브3 훈련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운동 강도를 보면은 제 운동 강도는 사실 강한 게 아니에요. 절대.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서브3 프로그램, 100일 프로그램, 14주, 16주 이런 프로그램들. 이걸 보면은 서브3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운동 강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포인트 훈련 한 번만 해주고 요렇게들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 해주면 이렇게 실력도 늘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브3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포인트 훈련 아무리 못해도 두 번 이상은 다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최소 인터벌 한 번에, 그 다음에 템포런 한 번, 거기다 장거리까지 아니 포인트성으로 준다면 롱런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이것만 이제 3개고 나머지가 이제 조깅인데, 이 조깅의 페이스가 절대 느리지 않아요. 회복 조깅은 느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AR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조깅은 대부분 다 5분 페이스 안팎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15km 정도를 한 4분 45초 혹은 4분 40초 이렇게 뛰는 15km 정도의 러닝을,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쉬어가는 그런 연결하는 그런 달리기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3라는 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일주일 루틴이 절대로 강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렇게 달리면은 벌써 이번 달 마일리지가 240km가 넘어갈 것 같아요. 240. 오늘이 16일인데 240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 페이스면은 아마도 이번 달 한 450 정도 될 것 같아요. 450 정도면 거의 제 월 마일리지로 치면은 거의 탑급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달리면서 월 마일리지가 400 이상 넘었던 게 제 기억으로 4번인가 5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다시 한번 넘길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7월, 아니다, 6월부터 지난달에 390 정도 달렸고, 그리고 이번 7월, 8월, 9월을 400 이상 계속 가져가 보려고 그래요. 작년 이제 제마 전에 싱글 할 때는 한 350, 60 요 정도 가져갔더라고요. 350에서 370이었나? 그 사이 정도를 3달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400 이상, 450 가까이, 그러니까 400에서 450 정도를 그렇게 똑같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 80km? 더 되는 거잖아요. 7, 80km. 그러면 아무튼 그 정도 가져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일리지만 그냥 가져간다, 질적인 훈련이, 그러니까 포인트성 훈련이 없이 마일리지만 가져가면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동아 마라톤에서 직접 느꼈고, 그걸로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물론 조깅과 이런 이제 가벼운 달리기로서 베이스를 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포인트성
훈련이 들어가줘야 이 마일리지가 빛을 바란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상이 없는 이상 물론 엄청 조심하면서 진행할 건데 대회 전까지 계속해서 이 마일리지 400에서 450 정도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주 한 2회 정도의 포인트성 훈련을 계속 가져가면서 한번 도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나의 한계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실패한다면은 되게 아쉬움이 남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짜 마지막 불꽃, 어떻게 보면은 그 불꽃을 태워보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일지는 아닐지, 뭐야, 번개친다. 아닐지는 몰라요. 저기 내년 동아 마라톤도 신청해놔서 그거는 이제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워낙 또 겨울에 약해서 겨울 훈련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거를 경험해 봤으니까 아무리 춥더라도 이번에는 잘 견뎌내면서 훈련은 이어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그거는 이제 가을 시즌 지난 다음에 이야기니까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당장은 이제 다가오는 가을 시즌을 향해서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들 이제 경주 마라톤, JTBC 마라톤, 뭐 춘천 마라톤 이런 메이저 대회를 대라고 해가지고 막 으쌰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뭐 또 훈련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이것이 나는 부여 마라톤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죠. 어쨌든 부여 마라톤에서 첫 서브스를 해내고 싶은데 그거 보고 쉽지 않네. 야, 그래도 오늘 미친놈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 얼마냐? 5분 50초. 아주 좋으네요. 심박수는 125. 5분 550 페이스에 심박은 1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25면은 저한테는 이제 존 완의 상단 정도거든요. 존 완의 상단.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벼운 페이스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참 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벌을 지금 벌써 한 거의 2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고수님들, 서브3 고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라고 해야죠? 착지 리듬이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뛰면은 막 이게 좀 이게 제 버릇대로 뛰는데, 제가 이제 서브3 고수님 지금 249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km를 36분 후반으로 뛰시는 분이니까 그분 뒤에서 이렇게 따라 뛰니까 350 페이스죠. 그 인터벌을 따라 뛰는데 그 착지 리듬을 정확히 이렇게 맞췄어요. 그냥 케이던스를 맞춘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케이던스를 똑같이 맞추니까 요게 참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 나오던 케이던스보다 작게 나오면서 보폭은 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350을 예전에 혼자서 인터벌 하면은 350을 뛰려면은 거의 200 가까운 케이던스에 보폭은 한 뭐 120 후반? 이렇게 나왔나? 요랬었거든요. 보통 인터벌 혼자서 할 때.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제 아마 한 두어 달 전에. 근데 요즘에 이제 같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조금 흐트러지긴 하더라도 대부분 다 한 190 요 안팎으로 해가지고 보폭은 13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던스는 5 정도, 최소 5 이상 5 정도는 내려간 것 같고, 보폭은 반대로 5cm 이상 5cm 이상 늦었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게 더 리듬감 있으면서 더 호흡도 덜 힘든 것 같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발을 빨리 돌린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느낍니다. 이게 발이 빨라지면서 빨라지려면은 보폭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발만 빨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폭이 줄어져 버리면 속도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의 달리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분 30초 달리다가 4분 15초로 달리면은 케이던스가 올라가, 엄청 올라가, 그 15초 페이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같이 이제 보폭도 늘어줘야 되는데 보폭이 줄어. 보폭을 줄이면서 케이던스만 올리더라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여기 내리막 여기가 경사가 그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보폭을 늘리는 달리기를 많이 연습을 해요. 여기서 하면은 보폭이 상당히 늘더라고요. 여긴 약간 내리막이니까. 그러니까 착지할 때 좀 날아가주는 그런 느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쭉쭉 내려가 주니까 몸의 기울기에다가 다리를 약간만 감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띄워주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이던스는 많이 안 올리면서도 페이스는 쭉쭉 올라가는 그 느낌을 여기서 많이 받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내려와서 다시 동네로 진입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프로 숨기고 가야 돼.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이게 수요일 영상이니까 다음 영상은 아마도 금토일 영상 중 하나겠네요. 그 셋 중 하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저기 주간 루틴 영상 뽑아내가지고 힘드네 이거 다 채우기도. 어쨌든 플랜 이상 채워야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비가 더 왔으면 정말 저기 올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요. 네, 다 돌아왔습니다. 단전에 들어왔는데 한 13km 정도 뛰었네요. 선두번개 치고 난리 났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기분은 정말 좋네요.